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성공을 거두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 무엇이 평범한 결과에 그치는 사람과 최고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생각의 틀, 즉 마인드셋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위대한 성공, 그것이 세계적인 과학자의 발견이든 혁신적인 기업가의 도전이든 혹은 한계를 넘어선 스포츠 선수의 기록이든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단 하나의 공통된 요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나 우연한 행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배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원칙이자 습관의 문제입니다. 마인드셋은 모든 행동과 결과의 뿌리입니다. 긍정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며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한계에 갇힌 사고는 성장을 가로막고 잠재력을 억누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마인드셋, 그 핵심을 탐험하는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나아가며 심지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해내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들을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설정한 한계마저 뛰어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성취하도록 이끄는 하나의 초대장입니다. 자, 이제 위대한 성취자로 거듭나게 할 마인드셋의 문을 여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결핍 마인드셋입니다. 돈, 시간, 기회와 같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얻기 어렵다는 믿음이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 월급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생각 즉 결핍의 사고방식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인드셋은 기회 대신 부족함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 결국 행동과 결과를 정체 상태에 머무르게 합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안전지대를 벗어나 더 큰 기회를 잡으려는 시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풍요 마인드셋은 기회는 언제나 존재하며 우리가 활용하고 확장하는 법을 안다면 자원은 무한하다는 믿음입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결코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창의력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들은 성공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회를 찾고 활용하는 과정의 결과물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풍요 마인드셋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계속 실패할까? 라고 묻는 대신 이번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워서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나는 능력이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할까?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도전은 당신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멋진 초대장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던지는 긍정적인 질문 하나하나가 당신의 뇌를 활성화시켜 해결책을 찾게 만들고
이는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져 당신을 전진하게 합니다. 풍요 마인드셋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먼저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현재의 업무에서 탁월함을 추구하거나 혹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등 비록 작을지라도 개선을 위한 기회를 매일 찾아 실천하십시오. 풍요 마인드셋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더 나아지기 위해 배우는 중이야라고 말해보세요. 모든 좋은 기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했어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어떤 기회를 창조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내면의 대화 변화는 당신의 행동 방식과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풍요 마인드셋은 스스로 만든 한계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기회를 극대화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도전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고 인식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장애물 대신 가능성에 집중할 때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항상 원했던 삶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단단한 기초입니다. 매일 풍요 마인드셋을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로 자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개인 재물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인 자유와 성공의 토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종 목표로 여기지만 사실 돈은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돈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돈은 삶의 더 큰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험, 기회, 그리고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재무관리의 첫걸음은 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돈은 자존감이나 성공의 척도가 아닙니다. 돈은 당신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돈을 목표가 아닌 더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들은 빠른 부를 좇는 대신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투자합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자산이 아닌 부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도 강조되었듯 부채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재정을 고갈시키는 것들입니다. 비싼 자동차나 불필요한 소비가 대표적이죠. 반면 자산은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것들입니다. 부동산, 주식, 혹은 당신 자신의 전문 기술과 같은 것들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브랜드, 기술, 그리고 사업이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임을 이해합니다. 명품은 부를 창출하지 않지만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효과적인 소통 능력은 부를 창출합니다. 그들은 시장에 제공하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인간관계에 투자합니다. 그들의 성공적인 재무 전략은 재투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입의 일부는 강의를 듣거나 책을 샀거나 전문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개인 성장에 할당됩니다. 또 다른 일부는 사업이나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입됩니다. 돈을 은행 계좌에 잠자게 두거나 비본질적인 것에 써버리는 대신 그들은 장기적인 잠재력을 가진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성장보다는 안락함을 택합니다. 장기적인 자산을 쌓는 것보다 청구서나 순간의 즐거움 같은 단기적인 필요를 우선시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것을 재투자하여 미래의 이익을 증폭시킴으로써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돈은 즉시 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현금 흐름을 추적하며 수입의 최소 10%에서 20%를 투자를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 더 현명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십시오. 개인 재무관리는 단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보호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흔한 함정을 피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전략을 적용할 때 당신은 재정적 안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책임감은 성장과 성공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당신의 삶을 책임질 사람은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삶의 모든 행동, 결정, 그리고 결과가 자신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반영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상황이나 운명,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원이 부족해라고 말하는 대신 자원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들을 상황의 희생자에서 변화의 주체로 탈바꿈시킵니다.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책임감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나 무언가를 탓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낮은 급여나 힘든 근무 환경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그들은 조직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성공이 무작위가 아니라 준비와 학습, 그리고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닌 능동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책임감을 실천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위대한 성취자들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 위의 한 걸음입니다. 개인의 책임감을 진정으로 적용하려면 매일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아침 내 목표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초점을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 이동시킵니다. 예를 들어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싶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찾거나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을 연구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당신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조절할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시장이나 동료 또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끊임없이 내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지 없이는 그 누구도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성공이 결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부족한 기술과 자원을 보완해줄 재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강력한 팀을 구축하고자 노력합니다. 당신이 비즈니스 리더이든 프리랜서이든 혹은 창업가이든 올바른 지원팀을 갖추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은 개인의 역량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나 강력한 CEO와 같은 비범한 개인들조차도 그들의 여정을 지원해줄 코치, 조언가, 변호사, 동료들로 이루어진 팀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고 다른 과업들은 적절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임합니다. 협업은 모든 위대한 성공의 기초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처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공은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팀의 결합된 힘에서 나옵니다. 강력한 팀은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특정 분야에서 당신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할 때 당신은 과업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협업은 부담을 줄이고 혼자 일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해결책을 촉진합니다. 최고의 성공은 가치의 교환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당신과 당신의 팀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얻을 때 발생합니다. 효과적인 팀은 항상 명확한 소통, 신뢰, 그리고 공유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미 있는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의 동기부여와 헌신은 크게 증가합니다. 승리하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필수 단계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의 기술과 자원을 보완해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연결하십시오. 창의력은 뛰어나지만 재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신뢰할 수 있는 재무조언가를 찾으십시오. 둘째,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을 찾아 배우십시오.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성취자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투자하십시오. 팀을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지 마십시오. 경청하고 지지하며 함께 도전을 해결함으로써 연결을 만드십시오. 강력한 팀을 구축하고 공유된 목표에 헌신할 때 당신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 창의적인 해결책, 그리고 가치 있는 장기적인 관계를 열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결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함께 일할 올바른 사람들을 찾는 법만 알면 됩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가치를 창출한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가치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인드셋은 고객, 조직 또는 공동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개인과 평범함에 머무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단순한 거래로 보지 않고 삶의 질을 변화시키거나 향상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개선할 기회로 봅니다. 이것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대신 그들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올바른 문제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객, 동료 또는 조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핵심에 도달하고 올바른 질문을 하며 진심으로 경청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일단 문제를 이해하면 그들은 가능한 최고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단순히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품질을 개선하고 기억에 남을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가치를 창출하려면 혁신과 지속적인 개선의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내 해결책이 어떻게 더 좋고 더 빠르거나 더 신뢰할 수 있을까? 라고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가치 중심의 마인드셋을 채택하려면 매일 질문을 연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고객이나 조직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뇌를 활성화시켜 해결책을 찾게 하고 고부가 가치 행동에 집중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이 창조하는 가치는 당신의 장기적인 성공과 명성의 기반이 됩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과 행동의 중심에 두십시오. 장기적인 사고는 위대한 성취자들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항상 장기적인 목표와 오늘의 각 결정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위대한 성취가 쌓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단지 내일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심지어 20년을 계획하며 작고 꾸준한 단계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살며 즉각적인 요구사항이나 단기적인 보상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심각한 실수로 이어집니다.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할 때 당신은 미래에 더 큰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고를 실천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내어 향후 10년에 대한 당신의 비전을 성찰하고 적어보십시오.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무엇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경력, 재정, 건강,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비전을 자세히 묘사하여 미래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만드십시오. 일단 글로 쓰면 당신의 뇌는 이것을 지침으로 삼고 현실로 만들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정의한 후에는 각 단계를 계획해야 합니다. 큰 목표를 더 작고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누십시오. 명확한 계획은 당신이 집중하고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각 작은 행동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의미 있게 기여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사고는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 마음의 평화와 명확성을 가져다 줍니다. 인내와 적응력은 위대한 성취자들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생에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항상 실패를 개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교훈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좌절이 장벽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조는 단지 말이 아니라 어려움에 관계없이 행동하고 계속 전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인내의 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넘어짐 후에 항상 다시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할 때 1만 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성취자들이 실패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인내와 함께 접근 방식의 유연성은 예상치 못한 도전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모든 전략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 계획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조정하거나 심지어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유연성은 목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경로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의 이야기는 인내와 유연성을 결합한 실제 사례입니다. 그는 수백 번의 투자 거절에 직면했지만 포기하는 대신 끊임없이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아이디어를 다듬어 결국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내와 유연성의 마인드셋을 개발하려면 매일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실패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새로운 접근법을 실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인내와 유연성의 조합은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의 마인드셋은 소수만이 소유한 비밀이나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중, 인내,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행되는 일관된 행동의 조화로운 결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칙들은 배울 수 있고 연습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성공의 지혜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그 나눔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풍요와 성장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오늘 나눈 원칙 중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하나를 선택하여 즉시 적용하기 시작하십시오. 목표를 명확히 하거나 가치 창출에 집중하거나 또는 단순히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성공은 추상적인 생각이나 먼 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결정할 수 있는 힘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낡은 습관과 평범한 생각으로 계속 살 수도 있고 위대한 성취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여정은 쉽지 않지만 아무리 작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는 자신에 대한 당신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신이 당신의 최고의 모습, 즉 위대한 성취의 마인드셋으로 살아가며 미래를 통제하고 진정으로 비범한 일들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성공을 거두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 무엇이 평범한 결과에 그치는 사람과 최고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생각의 틀, 즉 마인드셋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위대한 성공, 그것이 세계적인 과학자의 발견이든 혁신적인 기업가의 도전이든 혹은 한계를 넘어선 스포츠 선수의 기록이든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단 하나의 공통된 요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나 우연한 행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배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원칙이자 습관의 문제입니다. 마인드셋은 모든 행동과 결과의 뿌리입니다.
긍정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며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한계에 갇힌 사고는 성장을 가로막고 잠재력을 억누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마인드셋, 그 핵심을 탐험하는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나아가며 심지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해내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들을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설정한 한계마저 뛰어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성취하도록 이끄는 하나의 초대장입니다. 자, 이제 위대한 성취자로 거듭나게 할 마인드셋의 문을 여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결핍 마인드셋입니다. 돈, 시간, 기회와 같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얻기 어렵다는 믿음이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 월급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생각 즉 결핍의 사고방식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인드셋은 기회 대신 부족함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 결국 행동과 결과를 정체 상태에 머무르게 합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안전지대를 벗어나 더 큰 기회를 잡으려는 시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풍요 마인드셋은 기회는 언제나 존재하며 우리가 활용하고 확장하는 법을 안다면 자원은 무한하다는 믿음입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결코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창의력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들은 성공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회를 찾고 활용하는 과정의 결과물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풍요 마인드셋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계속 실패할까? 라고 묻는 대신 이번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워서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나는 능력이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할까?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도전은 당신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멋진 초대장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던지는 긍정적인 질문 하나하나가 당신의 뇌를 활성화시켜 해결책을 찾게 만들고 이는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져 당신을 전진하게 합니다. 풍요 마인드셋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먼저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현재의 업무에서 탁월함을 추구하거나 혹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등 비록 작을지라도 개선을 위한 기회를 매일 찾아 실천하십시오. 풍요 마인드셋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더 나아지기 위해 배우는 중이야라고 말해보세요. 모든 좋은 기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했어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어떤 기회를 창조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내면의 대화 변화는 당신의 행동 방식과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풍요 마인드셋은 스스로 만든 한계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기회를 극대화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도전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고 인식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장애물 대신 가능성에 집중할 때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항상 원했던 삶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단단한 기초입니다. 매일 풍요 마인드셋을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로 자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개인 재물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인 자유와 성공의 토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종 목표로 여기지만 사실 돈은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돈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돈은 삶의 더 큰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험, 기회, 그리고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재무 관리의 첫걸음은 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돈은 자존감이나 성공의 척도가 아닙니다. 돈은 당신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돈을 목표가 아닌 더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들은 빠른 부를 좇는 대신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투자합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자산이 아닌 부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도 강조되었듯 부채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재정을 고갈시키는 것들입니다. 비싼 자동차나 불필요한 소비가 대표적이죠. 반면 자산은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것들입니다. 부동산, 주식, 혹은 당신 자신의 전문 기술과 같은 것들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브랜드, 기술, 그리고 사업이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임을 이해합니다. 명품은 부를 창출하지 않지만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효과적인 소통 능력은 부를 창출합니다. 그들은 시장에 제공하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인간관계에 투자합니다. 그들의 성공적인 재무 전략은 재투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입의 일부는 강의를 듣거나 책을 샀거나 전문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개인 성장에 할당됩니다. 또 다른 일부는 사업이나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입됩니다. 돈을 은행 계좌에 잠자게 두거나 비본질적인 것에 써버리는 대신 그들은 장기적인 잠재력을 가진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성장보다는 안락함을 택합니다. 장기적인 자산을 쌓는 것보다 청구서나 순간의 즐거움 같은 단기적인 필요를 우선시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것을 재투자하여 미래의 이익을 증폭시킴으로써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돈은 즉시 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현금 흐름을 추적하며 수입의 최소 10%에서 20%를 투자를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 더 현명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십시오. 개인 재무 관리는 단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보호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흔한 함정을 피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전략을 적용할 때
당신은 재정적 안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책임감은 성장과 성공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당신의 삶을 책임질 사람은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삶의 모든 행동, 결정, 그리고 결과가 자신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반영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상황이나 운명,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원이 부족해라고 말하는 대신 자원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들을 상황의 희생자에서 변화의 주체로 탈바꿈시킵니다.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책임감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나 무언가를 탓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낮은 급여나 힘든 근무 환경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그들은 조직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성공이 무작위가 아니라 준비와 학습, 그리고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닌 능동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책임감을 실천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위대한 성취자들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 위의 한 걸음입니다. 개인의 책임감을 진정으로 적용하려면 매일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아침 내 목표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초점을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 이동시킵니다. 예를 들어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싶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찾거나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을 연구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당신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조절할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시장이나 동료 또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끊임없이 내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지 없이는 그 누구도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성공이 결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부족한 기술과 자원을 보완해줄 재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강력한 팀을 구축하고자 노력합니다. 당신이 비즈니스 리더이든 프리랜서이든 혹은 창업가이든 올바른 지원팀을 갖추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은 개인의 역량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나 강력한 CEO와 같은 비범한 개인들조차도 그들의 여정을 지원해줄 코치, 조언가, 변호사, 동료들로 이루어진 팀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고 다른 과업들은 적절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임합니다. 협업은 모든 위대한 성공의 기초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처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공은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팀의 결합된 힘에서 나옵니다. 강력한 팀은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특정 분야에서 당신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할 때 당신은 과업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협업은 부담을 줄이고 혼자 일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해결책을 촉진합니다. 최고의 성공은 가치의 교환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당신과 당신의 팀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얻을 때 발생합니다. 효과적인 팀은 항상 명확한 소통, 신뢰, 그리고 공유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미 있는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의 동기부여와 헌신은 크게 증가합니다. 승리하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필수 단계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의 기술과 자원을 보완해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연결하십시오. 창의력은 뛰어나지만 재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신뢰할 수 있는 재무조언가를 찾으십시오. 둘째,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을 찾아 배우십시오.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성취자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투자하십시오. 팀을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지 마십시오. 경청하고 지지하며 함께 도전을 해결함으로써 연결을 만드십시오. 강력한 팀을 구축하고 공유된 목표에 헌신할 때 당신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 창의적인 해결책, 그리고 가치 있는 장기적인 관계를 열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결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함께 일할 올바른 사람들을 찾는 법만 알면 됩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가치를 창출한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가치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인드셋은 고객, 조직 또는 공동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개인과 평범함에 머무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단순한 거래로 보지 않고 삶의 질을 변화시키거나 향상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개선할 기회로 봅니다. 이것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대신 그들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올바른 문제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객, 동료 또는 조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핵심에 도달하고 올바른 질문을 하며 진심으로 경청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일단 문제를 이해하면 그들은 가능한 최고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단순히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품질을 개선하고 기억에 남을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가치를 창출하려면 혁신과 지속적인 개선의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내 해결책이 어떻게 더 좋고 더 빠르거나 더 신뢰할 수 있을까? 라고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가치 중심의 마인드셋을 채택하려면 매일 질문을 연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고객이나 조직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뇌를 활성화시켜 해결책을 찾게 하고 고부가 가치 행동에 집중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이 창조하는 가치는 당신의 장기적인 성공과 명성의 기반이 됩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과 행동의 중심에 두십시오. 장기적인 사고는 위대한 성취자들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항상 장기적인 목표와 오늘의 각 결정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위대한 성취가 쌓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단지 내일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심지어 20년을 계획하며 작고 꾸준한 단계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살며 즉각적인 요구사항이나 단기적인 보상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심각한 실수로 이어집니다.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할 때 당신은 미래에 더 큰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고를 실천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내어 향후 10년에 대한 당신의 비전을 성찰하고 적어보십시오.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무엇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경력, 재정, 건강,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비전을 자세히 묘사하여 미래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만드십시오. 일단 글로 쓰면 당신의 뇌는 이것을 지침으로 삼고 현실로 만들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정의한 후에는 각 단계를 계획해야 합니다. 큰 목표를 더 작고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누십시오. 명확한 계획은 당신이 집중하고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각 작은 행동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의미 있게 기여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사고는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 마음의 평화와 명확성을 가져다 줍니다. 인내와 적응력은 위대한 성취자들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생에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항상 실패를 개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교훈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좌절이 장벽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조는 단지 말이 아니라 어려움에 관계없이 행동하고 계속 전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인내의 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넘어짐 후에 항상 다시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할 때 1만 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성취자들이 실패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인내와 함께 접근 방식의 유연성은 예상치 못한 도전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모든 전략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 계획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조정하거나 심지어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유연성은 목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경로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의 이야기는 인내와 유연성을 결합한 실제 사례입니다. 그는 수백 번의 투자 거절에 직면했지만 포기하는 대신 끊임없이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아이디어를 다듬어 결국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내와 유연성의 마인드셋을 개발하려면 매일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실패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새로운 접근법을 실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인내와 유연성의 조합은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성취자들의 마인드셋은 소수만이 소유한 비밀이나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중, 인내,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행되는 일관된 행동의 조화로운 결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칙들은 배울 수 있고 연습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성공의 지혜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그 나눔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풍요와 성장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오늘 나눈 원칙 중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하나를 선택하여 즉시 적용하기 시작하십시오. 목표를 명확히 하거나 가치 창출에 집중하거나 또는 단순히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성공은 추상적인 생각이나 먼 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결정할 수 있는 힘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낡은 습관과 평범한 생각으로 계속 살 수도 있고, 위대한 성취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여정은 쉽지 않지만 아무리 작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는 자신에 대한 당신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신이 당신의 최고의 모습, 즉 위대한 성취의 마인드셋으로 살아가며 미래를 통제하고 진정으로 비범한 일들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성공을 거두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 무엇이 평범한 결과에 그치는 사람과 최고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생각의 틀, 즉 마인드셋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위대한 성공, 그것이 세계적인 과학자의 발견이든 혁신적인 기업가의 도전이든 혹은 한계를 넘어선 스포츠 선수의 기록이든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단 하나의 공통된 요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나 우연한 행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배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원칙이자 습관의 문제입니다. 마인드셋은 모든 행동과 결과의 뿌리입니다. 긍정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며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한계에 갇힌 사고는 성장을 가로막고 잠재력을 억누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마인드셋, 그 핵심을 탐험하는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나아가며 심지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해내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들을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설정한 한계마저 뛰어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성취하도록 이끄는 하나의 초대장입니다. 자, 이제 위대한 성취자로 거듭나기